나라는 사람은 분명 복리라는 물가에 노출이 되어 있고, 그로 인해서 내가 가만히 있는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미래의 자산, 즉 FV를 놓치고 있다는 것을 반드시 인지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한동화입니다. 오늘은 제가 원래 이 글을 쓰려고 했던 건 아닌데, 신혼부부가 돈이 안 모이는 이유에 대해서 글을 쓰다 보니까 물가 상승률에 대한 이해가 없이는 공감이 쉽지 않겠다고 생각이 되어서 급하게 이 내용을 먼저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물가와 내 투자의 수익률과의 관계를 전혀 모르시는 분들이 제가 생각하기엔 절반 이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복리에 대한 개념은 분명히 배운 적이 있고, 수학적으로 학창 시절 정답을 맞추기 위해서 배웠던 기억은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정답을 맞추기 위해서 수학적으로 풀었던 것이지, 내 일상과 접목해 본 적은 아마 많이 없으실 겁니다. 그렇지만 이 복리의 무서움이 내 일상 깊숙이 숨어 있습니다. 우선 복리와 단리의 차이를 거두절미하고 제가 표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표를 보시면 단리와 복리의 차이는 한 10회차가 넘어가게 되면 2배 차이가 나게 되고요. 그 차이가 20회차 정도가 되게 되면 약 3배 정도가 나게 됩니다. 친구와 같이 투자를 하기 시작을 했는데, 내가 3억짜리 아파트를 샀을 때 친구는 10억짜리 아파트를 사게 되는 경우로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그래프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예전에 한번 보여드렸던 그래프인 것 같은데요. 단리와 복리의 그래프의 차이를 확연하게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림상으로는 꺾은 선을 과장하긴 했지만 우리가 한눈으로 알아볼 수 있는 단리와 복리의 수익률 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점은, 우리의 투자는 대부분 단리이고 물가 상승률은 복리라는 점입니다. 과거에 강의에서 많이 써먹었던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커피값으로 10억 만들기 이야기입니다. 그림을 한번 보시죠. 제가 예전에 쓰던 PPT인데, 기시에 투자를 하느냐, 기말에 투자를 하느냐에 따라서 사소한 숫자의 변동은 있을 수 있겠지만, 그 결과가 정확히 맞는지는 제가 오늘 엑셀로 한번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이 그림에 대해서 간단하게 먼저 설명을 한번 해 드리자면, 우리가 평소에 커피 한 잔을 마시게 되면 2,000원에서 3,000원, 비싼 브랜드의 경우는 4,000~5,000원까지도 하게 되는데요. 평균적으로 2,500원씩 하루에 한 잔씩을 마신다고 가정을 했을 때 한 달이면 75,000원 정도의 커피를 마시게 됩니다. 이것을 연수익률 11%, 제가 이 PPT를 만들 때 주식시장의 25년간 투자 수익률 평균을 잡아봤을 때 11%였기 때문에 11%의 수익률을 기준으로 20세의 어떠한 성인이 64세가, 즉 44년 동안 매월 75,000원씩 투자를 했을 때 10억을 만들 수 있다는 내용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원금은 3,960만 원 정도가 되고요. 1년이 늦게 되면 약 9억 3천만 원, 9천만 원 차이가 나게 되고, 20세가 아닌 5년 뒤에 25세부터 동일한 투자를 하게 된다면 6억 정도, 즉 5년 늦게 함으로 인해서 4억 4천만 원 정도 차이가 나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그림입니다. 그러면 과연 정말 매달 75,000원씩 투자를 해서 나중에 내 노후에 64세 은퇴할 시점 가면 이것이 정말 10억이 될까? 제가 다시 한번 계산을 해봤습니다. 즉 원금 3,960만 원, 4천만 원도 안 되는 돈이 10억이 될까? 다시 한번 제가 엑셀로 해보게 되었습니다. 과연 매달 75,000원씩 투자를 해서 10억이라는 자금을 만들 수 있는지 엑셀로 간단하게 제가 수식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이 수식 만드는 과정은 다른 엑셀 잘 하시는 많은 유튜버 분들에게 참조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오늘은 간단하게 이 수식에 대해서 한번 설명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가장 중요한 이 결과를 도출하는 값은 FV라고 미래의 자금 가치를 계산하는 식을 구하면 됩니다. 그러면 매달 PMT라고 얼마를 투자를 하면 매달 투입금을 얼마의 기간에 얼마의 수익률로 계산을 하면 얼마가 나오는지 나오는 엑셀 표가 FV라는 함수를 통해서 계산하실 수 있으실 텐데요. 매달 75,000원씩 투자를 해서 1년은 12개월,
그리고 11%의 수익률, 즉 11%의 수익률을 월복리로 제가 바꿔놨고요. 그리고 44년을 투자를 했을 때 원금은 3,960만 원인데 최종 자금, 즉 미래의 가치는 10억의 자금이 만들어진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간단하게 수식을 좀 바꿔보자면, 내가 만약에 한 30년 정도만 투자를 한다라고 바뀌면 자금이 확 줄어들게 되죠. 비록 14년 정도 투자를 덜 했던 것 뿐인데 한 2억 정도가 줄게 되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44년이 아니라 43년 정도 투자를 하게 되면 금액이 10억이 못 미치게 되고, 만약에 5년을 늦게 한 39년 정도만 투자를 하게 되면 앞서 그림에서 보여줬던 비슷한 금액으로 표현이 되게 됩니다. 금액 차이가 조금 나는 것은 기시에 시작하느냐, 즉 한 달로 따지면 1월 1일에 내가 돈을 투자하느냐, 아니면 기말 1월 31일에 돈을 투자를 하느냐에 그런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기간에 따른 수익률을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수익률이 5% 정도로 줄었고 기간은 44년 그대로 했다고 가정을 해도 금액 차이가 현저하게 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현실적인 접근을 필요하자면, 우리가 뭐 한 달에 7만 5천 원 투자하려고 이렇게 복잡한 계산식을 해보고 우리가 투자 공부를 하는 건 아닌 것처럼, 예를 들어서 한 50만 원에 뭐 한 30년 정도를 5%의 수익으로 투자를 한다라고 한다면 약 4억 1,600만 원 정도의 최종 자금이 형성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정도의 어떠한 자금 계획이 가장 현실적인 계획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여기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내가 이것을 단순히 50만 원에 50만 원씩 투자를 해서 30년 동안 5%로 굴렸을 때 1억 8천이라는 자금을 단순 단리를 계산해 보는 방법은 너무나도 간단합니다. 포털 사이트에서 적금 계산기를 쳐서 5%의 적금을 30년 동안 가입했다고 가정했을 때 1억 8천을 자금에 투입을 해서 이 정도 금액이 나오느냐라고 계산을 해보면 이 정도 자금이 절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아까 우리가 표에서 보셨던 것처럼 한 20년 정도 지나면 20회 정도 차, 즉 이것은 월 복리로 바꿨기 때문에 이거보다는 차이가 적게 나겠지만 거의 한 절반 혹은 3분의 1 수준밖에 돈이 모이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럼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앞에 그래프에서 보였었던 것처럼 100% 복리로 굴러가는 것이 물가입니다. 우리가 투자하는 단리의 자금보다 훨씬 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빨리 시작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고요. 복리의 자산을 형성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제가 다음 편 광고를 간단하게 하면서 넘어가자면요. 그렇기 때문에 요즘 젊은 세대들은 이런 혜택과 멀어져서 돈을 모으기 힘든 이유가 여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즉, 부채 비율이 높아지기 때문에 돈이 굴러가야 할 자금들이 다 부채로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자 내기 바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질문을 하실 수 있겠죠. 요즘 저금리 시대이기 때문에 이자 내는 거 얼마 안 되지 않느냐? 그렇지만 부채가 많게 되면 이자 얼마가 안 된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아니라 내 돈이 굴러가야 될 부분들이 돌아가지 않기 때문에 이자 내는 것은 크게 부담이 안 된다 할지라도 내가 미래에 갖고 있어야 할 돈, 즉 돈이 굴러가서 형성되어 있어야 할 돈이 없어져 버린다고 생각하시면 빠를 것 같습니다. 예를 들자면 5억의 아파트에 사는 신혼부부라면 3억짜리 아파트로 좀 평형수나 이런 걸 줄이시고 2억 정도는 투자 자금으로 굴리는 지혜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정말 어려운 자산 관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세한 것은 제가 다음 편에 좀 더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나라는 사람은 분명 복리라는 물가에 노출이 되어 있고, 그로 인해서 내가 가만히 있는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미래의 자산, 즉 FV를 놓치고 있다는 것을 반드시 인지하셔야 합니다. 가만히 있다고 해서 내가 제자리에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나는 물가 상승률의 가치만큼 끊임없이 흘러져 내려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맞습니다. 이 점을 반드시 기억하고 가셔야 다음 편에 내 부채 비율이 높았을 때 내가 왜 돈 모으기가 힘들어지고 내 자산의 가치가 복리로 떨어지게 되는지를 정확하게 파악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